연명 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며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며 네, 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며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주세요. 수액도, 휴부 영양도, 승합제, 수혈인 공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며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연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했으며 가족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연명 치료는 일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환자는 병원의 본이 아니다. 왜 의사들은 예방주사와 약을 권할까?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짜로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아,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 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에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며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며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가머니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셈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치료를 권하는 데는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새로운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음모가 숨어 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역시 수익을 올리길 이 한 병원 사업의 일환이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다.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로 만들어서 효과도 증명되지 않은 치료약과 건강보조식품을 지속적으로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돈만 강탈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혈압, 강화제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생명을 단축할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심지어 합성 비타민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순간 의사들과 제약업계는 두려움에 떨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에게 숨겨왔던 놀랍고도 끔찍한 진실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흥미로운 최근의 데이터 한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한다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입원 일수가 9%가 많았고, 의료나 약에 소비하는 돈도 9%가 많았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유비무한의 마음으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곧장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좋은 약을 먹거나 빨리 입원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4에서 5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6%나 높았다. 병원이나 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이 사회는 이런 결과를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가며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암이 발견되면 수술항암제 그리고 방사선이 표준 치료 방식이라는 말로 다짜고짜 소중한 위나 자궁을 잘라내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몸에 나쁜 일만 행할 뿐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은 트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라도 치명적인 쇼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폐암 치료용 항암제 1회사의 경우 승인 후 3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8만여 명의 환자 중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며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재활 치료는 너무나 힘들고 튜브나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로 죽는 것은 정말이지 싫다. 나는 수명의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그러니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고 좋아하는 일에 열중했듯이 마지막도 나답게 갈 것이다.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며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며 네, 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며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주세요.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인공 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며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연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했으며 가족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연명 치료는 일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환자는 병원의 본이 아니다. 왜 의사들은 예방 주사와 약을 권할까?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짜로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아,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 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에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며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며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유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경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가머니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셈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치료를 권하는 데는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새로운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음모가 숨어 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역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 사업의 일환이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다.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로 만들어서 효과도 증명되지 않은 치료약과 건강보조식품을 지속적으로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돈만 강탈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혈압, 강화제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생명을 단축할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심지어 합성 비타민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순간 의사들과 제약업계는 두려움에 떨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신에게 숨겨왔던 놀랍고도 끔찍한 진실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흥미로운 최근의 데이터 한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한다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입원 일수가 9%가 많았고 의료나 약에 소비하는 돈도 9%가 많았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유비무한의 마음으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곧장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좋은 약을 먹거나 빨리 입원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4에서 5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6%나 높았다. 병원이나 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이 사회는 이런 결과를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가며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암이 발견되며 수술항암제 그리고 방사선이 표준 치료 방식이라는 말로 다짜고짜 소중한 위나 자궁을 잘라내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몸에 나쁜 일만 행할 뿐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은 트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라도 치명적인 쇼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폐암 치료용 항암제 1회사의 경우
승인 후 3년 동안이 약을 복용한 8만여 명의 환자 중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며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재활치료는 너무나 힘들고 튜브나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로 죽는 것은 정말이지 싫다. 나는 수명의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그러니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고 좋아하는 일에 열중했듯이 마지막도 나답게 갈 것이다.